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에 입문한 여자입니다. 오늘 저에게 너무 속 시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엔가 자랑은 하고 싶은데 막상 할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친구도 못 만나고 지낸 시간들이 좀 있어서인지 이럴 때 함께 통쾌해줄 친구가 하나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대나무 숲에 고하는 심정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사연을 쓰려고 그동안의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나니 저도 참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눈물도 나지만 이제 다시는 그런 일 겪지 않겠다는 다짐을 더 다지게 됩니다. 이제는 더 보란 듯이 잘 살면 되겠지만 오징어는 씹어야 마시고 뒷담은 또 해줘야 마시니까요. 혹시나 이 사연이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더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네요 벌써. 진짜 저를 공주님 대접을 하던 남자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자기는 어쩜 이렇게 잘 먹는데도 몸매가 좋아? 나 몰래 막 다이어트하고 굶고 그러는 거 아니지? 라며 제 몸매를 칭찬할 때 알았어야 했을까요? 그저 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입 바른 소리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 너무 사랑해서 저의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고 칭찬해주고 싶나 보다 하고요. 기분 나쁘지 않았고 저의 노력에 포상을 받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딜 가나 저와 함께 동행하며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남친의 모습이 귀엽기까지 했으니까요. 사실 제가 키가 좀 큰 편에 속해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부해 보이고 덩치가 커 보여요. 고등학교 때까지 별명이 자이언트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이를 악물고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 키 173에 55kg로 빼고 나니 어딜 가던 날씬하다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살을 빼고 나니 얼굴도 전보다 더 윤곽이 뚜렷해지고 피부도 좋아져서 화장도 잘 먹더군요. 그래서 예쁜 옷도 마음껏 입고 예쁘다는 소리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되었죠. 마치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김하중이 된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번화가에 갈 때면 연락처 묻는 사람도 많았고 동아리나 과 선 후배들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히 여러 사람과 그런 일에 엮이고 싶지도 않았고 괜히 제가 좋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주기도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겁도 났고요. 그래서인지 살찌는 게 너무 싫고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더 마르고 싶다는 생각에 극단적으로 식이 조절을 하며 다이어트도 해봤지만 금세 돌아와서 55kg 유지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더 심하게 하는 것이 더 이상은 무리라는 생각에 조금 찐다 싶으면 조절하고 아니면 특별히 먹는 것 가리지 않게 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의 외모에도 열심히 투자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했죠. 옷도 잘 맞으니 조금만 마음에 들면 사고 화장품도 새로 나온 것은 거의 사서 써볼 정도로요. 솔직히 결혼은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에게 투자하고 부모님과 살다가 집 사고 차 사고 저만의 인생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회사에서 배려와 이해, 도움을 주시던 동료분들께서 갑작스럽게 고백을 하시고 그로 인해 곤란한 일들이 생겨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 분에게 고백을 받았고 저는 다 거절하였지만 그분들끼리 다투게 되면서 일이 커졌거든요. 전혀 그분들과 연애의 연자도 꺼낼 마음이 없던 제가 거절하자 너무 실망하시며 이유를 물으시며 따지시기도 하고요. 좀 억울했지만 그냥 떠나자 마음 먹고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시던 언니는 왜 네가 떠나냐? 네가 저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 라고 대신 화도 내주시고 그분들께 따져도 주시기도 했지만 괜히 저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아 저만 사라지면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 가자마자 저를 극진히 모시며 처음부터 결혼하고 싶다고 저돌적으로 나서는 남자를 만나고 나니 생각이 좀 달라지더군요. 키도 저만하고 삐쩍 마르긴 했지만 매너 좋고 저를 진짜 좋아하는 게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저 빙빙 돌다가 은근히 떠보고 고백하던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저에게 대놓고 호감을 표시하는 모습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너무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 이런 사람이라면 믿고 결혼해볼까 하는 아니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주변에 그런 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컸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가 나와 모은 돈을 보니 별로 없더군요. 부모님께서는 보태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넉넉하지 못하신 걸 알기에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하자 남자는 어휴, 이렇게 예쁜데 돈까지 많으려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이래봬도 우리 부모님께서 내 앞으로 해놓으신 집도 있고 나도 모아놓은 돈 있어요. 진짜 몸만 와도 돼요. 예쁘니까 다 돼요. 하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렇게 예쁘게만 있어주면 나는 다 괜찮으니까 걱정 말아요. 대신 계속 이렇게 예쁘고 날씬해 줄 거죠?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그 남자가 그저 절 그렇게 계속 사랑해주겠다는 뜻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각자 집에 인사드리며 저의 부모님 먼저 뵐 때도 이렇게 예쁘게 키우신 따님 제가 정말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길래 저는 이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했죠. 그렇지만 그 사람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눈치 못 챈 제가 바보 멍청이 등신이었습니다. 절 보시자마자 어머 진짜 키에 날씬하다. 피부도 좋네. 근데 얘기했던 것보다 약간 살집이 있네. 뭐 차차 좀 더 빼면 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자 그 사람은 실실 웃으면서 우리 엄마가 살찐 사람은 미련하다고 진짜 안 좋아하시거든. 우리 엄마도 되게 마르셨지? 우리 가족은 좀 체질인지 다 그래. 라더군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진짜 그 집안은 다 빼빼 말랐었습니다. 그것도 피골이 상접해 보일 정도로요. 그래서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뚱뚱한 사람보다는 더 좋다고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외모에 대한 부심들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까지 했던 관리들이 있는데 쉽게 무너지겠냐는 생각도 있고 지금처럼 유지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임신이라는 변수가 제 몸의 패턴을 무너뜨리더군요. 남편은 많이 먹는데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는데도 먹는 것에 비해 살이 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신혼여행지에서부터 매일 야식을 먹더라고요. 먹으면서 항상 저에게도 권하고 안 먹으면 삐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살이 찔까 부담스럽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먹고 다음날 회사에서 점심을 굶고 회사 주변을 걷거나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다니면서 움직였더니 그렇게 크게 몸무게나 체형이 변하진 않더군요. 퇴근 후에는 매일 운동을 다녀왔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는 내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됐나 보다 라고 착각을 했죠. 그러다 우리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엄청 좋아하더군요. 당신 닮은 딸이면 너무 좋겠다 라며 굉장히 들떠했습니다. 저는 혹시 살이 많이 찌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아이가 온 기쁨에 다 잊어버리게 되더군요. 남들은 임신 초기에 입덧을 해서 못 먹는다던데 저는 먹덧이 찾아왔습니다.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처음에 남편은 잘 먹어야 아기가 건강하지 하더니 제가 조금씩 살이 찌는 게 느껴졌는지 너무 살찌면 아기 낳을 때 힘들다던데 나랑 좀 걸어 다닐래? 하더군요.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덜 먹었으면 좀 덜 했을까요? 살은 찌고 또 찌더니 임신 8개월이 되자 80kg을 찍더군요. 그런데도 아이 낳고 빼면 되지 라는 아니란 생각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 시댁 식구들은 저를 무슨 짐승 보듯 하더군요. 시댁 식구들은 마르기도 했지만 키들도 큰 편이 아니라 제가 더 거대해 보였나 봅니다. 시어머님 생신이라 모여 밥을 먹는데 아가 넌 그만 먹어라. 아무리 임산부여도 심하지 않니? 그래도 여자가 그게 뭐니? 라고 시어머니가 입을 떼자 아주버님이 그러게 아무리 임신을 해도 저렇게 찔 수가 있나? 우리 와이프도 그 정도는 아니던데요. 라고 보태더군요. 당황하고 있는 저를 보며 시누이가 깔깔 웃으며 그러게 내가 언니 키가 커서 덩치 좀 있겠다고 했잖아.
진짜 언니 보면 내가 다 숨이 막혀요. 오빠 잘 때 깔려서 자는 거 아니야? 하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안 그래도 요즘 좀 숨 막혀. 근데 애 낳고 빼면 되지. 당신도 힘들지? 얼른 우리 아가 낳고 전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웃더군요. 눈물이 왈칵 나서 얼른 짐을 챙겨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살이 쪘어도 가족들이 빙 둘러앉아 저를 조리돌림하는 그 자리에서 더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형님이 따라 나오셔서 저를 토닥여 주시더군요. 동서, 이 집 식구들 다들 제멋에 취해서 그래. 이해해. 우리 애 아빠는 지금도 내 밥그릇 빼서. 나 애 셋 낳는 동안에도 살찌면 이혼이라고 얼마나 그랬다고. 지들은 앞만 먹어도 살 안 찐다고 저런다니까. 그럼 뭐해. 다 찌글찌글한데. 속상해도 아기 생각해서 풀어. 라고 하시는데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먼저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아니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집으로 와버리면 어떻게 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상해하셨는지 알아? 라며 몰아붙이더군요.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랠 생각은 없는지 다시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혼자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야식을 먹으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깼습니다. 아이고 알았어요. 안 그래도 지금 깨서 또 먹을까봐 조용히 먹고 있어요. 아유 잘하셨다니까. 그렇게 충격받으면 좀 덜 먹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마음은 상했겠지. 그래도 뭐 어쩔 거야. 주무셔요. 라며 끊는 것을 보니 시어머니와 통화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느낀 모멸감과 배신감이 얼마나 컸던지 당장이라도 친정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임신한 딸이 밤중에 울며 찾아가면 놀라실까봐 참고도 참았습니다. 안 그래도 병원에서 살이 너무 찌는 거 위험하니 체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며 식단을 짜주셔서 그대로 하고 있었고 아이만 낳고 나면 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위안을 삼지 않으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기도 했거든요. 다행인지 임신 막달까지 살이 더 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정일보다 한 3일 먼저 4.02kg에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찌나 예쁜지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더라고요. 또 아이를 안고 너무 감격해하며 좋아하는 남편을 보니 전에 무조건적으로 절 사랑하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전념할 생각으로 육아휴직이 끝나는 대로 퇴사하기를 바라는 모습에 자식 보고 산다는 말이 실감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제 산후조리에 엄청 공을 들였습니다. 저는 산후조리를 조리원 3주, 도우미 2주, 친정엄마가 2주를 도와주셨는데 모두 다 남편이 먼저 권한 것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와 계실 때도 너무 잘 도와줘서 송서방,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진짜 내가 사이는 잘 만났네. 고마워. 라고 할 정도로요. 그때 남편의 답은 그래야 얼른 몸 회복해서 전으로 돌아가죠 였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그래도 내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심각한 착각이었지만 말이죠. 조리원, 도우미, 친정 엄마의 도움으로 산후조리를 끝냈을 무렵이 되니 10kg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 빠지면 금방 전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운동은 좀 해야겠어. 체형이 좀 변한 것 같지 않아? 라고 하길래 금방 돌아가서 나한테 살쪘다고 했던 말들을 다시는 못하게 할 줄 알아? 라며 으쓱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이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많이 되더군요. 아이 젖주고 나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간식을 수시로 먹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찰떡이랑 두유랑 잔뜩 해서 냉동실에 넣어 놓으시고 냉장고에 채우고 가셨거든요. 그래도 더 찌진 않으니 다행이다. 이 시기만 지나면 운동하자 라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재우고 나니 운동은커녕 미뤄진 집안일하고 돌아서면 배가 고파 남편이 먹는 야식을 거들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생각처럼 빠지지 않는 저의 살들에 실망을 한 건지 가끔은 절 보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약간 뜨끔하기도 했지만 조금만 더 있다가 빼자고 다짐만 하며 미루다 보니 아이 돌잔치 할 때가 됐습니다. 아이를 보여드리러 시어머니께도 자주 갔었지만 아기가 태어난 후로는 저에게 살 이야기를 안 하시기도 했고 제가 더 잘하면
그런 이야기는 이제 좀 잊으실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아이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그래도 아이 할머니니까 잘 지내자라는 생각도 컸죠. 그런데 하루는 전화를 하셨더군요. 예, 너 다이어트 좀 하고 있니? 애기 돌잔치 때까지는 좀 더 뺄 거지? 너 아무리 아기가 주인공이라도 애 엄마가 너무 뚱뚱해서 그러고 있으면 못 써. 신경 좀 써라. 너희 아버님 손님도 오실 건데 알았지? 하시더군요. 그래서 네 어머님 하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라며 웃었습니다. 아이 생각해서 하시는 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그저 우리 아들이 예뻐서 그냥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살을 뺄 때도 됐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니까요. 야식도 안 먹고 아이와 더 열심히 놀아주기도 하며 나름 노력을 했지만 손목 발목만 아플 뿐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돌잔치 날까지도 제 살은 빼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돌잔치를 치르며 만난 사람들 모두 절 보며 놀라더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이 살이 쪄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남편도 저와 함께 다니기보단 아들만 데리고 사람들에게 인사하더군요. 시댁 식구들도 자기네들끼리만 모여 아이와 사진 찍고 하는데도 좀 가만히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와서 괜히 제가 안쓰러웠는지 별말 없이 손을 잡고 돌아서는데도 그저 웃기만 했죠. 아이 돌잔치를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아이만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자기 암시를 걸기도 한 것 같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나서 얼마 후 결혼 전 옷들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 당근마켓으로 팔려고 정리하는데 마음이 아프더군요. 이제는 들어가지도 않는 사이즈의 옷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처분해서 아이 물건 새로 살 생각에 즐겁게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아예 포기를 한 거야? 진짜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차피 살 빼도 애 낳기 전 거는 못 입는데요. 이거 다 정리해서 당신 셔츠도 하나 살까요?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제가 살을 못 빼니 살림도 더 꼼꼼히 하고 시부모님께도 더 많이 들리고 전화도 더 자주 했습니다. 다음은 잡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아이 물건이나 엄마들 소품 같은 물건을 파는 쇼핑몰을 열어볼까 싶어 결혼 전에 모아놓았던 비상금으로 작은 규모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물건이다 보니 부담도 덜하고 남편이 은근히 생활비 많이 든다고 짜증을 내기에 눈치 덜 보고 싶어 시작했죠. 장사가 잘 되진 않았지만 일하는 시간 대비 아이 옷값, 간식값 벌 정도는 되었기에 재미를 붙이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 남편이 주말에 아이만 데리고 외출을 하더군요. 처음 한두 번은 아이가 이제 저랑 잘 떨어지고 제가 일을 시작하니 도와주나 싶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나가고 다녀올 때마다 배가 안 고프다고 밥도 안 먹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와 밥 먹을 때 잘 챙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이와 나가서 밥을 먹고 왔다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외출 후 돌아온 아이를 씻기고 나왔더니 소파에 앉아 남편이 자고 있더군요. 전화가 오는 줄도 모르고요. 발신자가 시어머님이시기에 얼른 받았는데 제가 입을 뗄 새도 없이 아들 오늘 그 집 맛있었지? 우리 아들 맛있는 건 먹이고 싶은데 그 덩치 큰 것까진 보기 싫어서 그랬는데 눈치 못 채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범이 피곤한지 자네요. 깨면 다시 전화하라고 할게요. 라고 끊어버렸습니다. 충격도 받고 전에 지나갔던 일들이 떠오르며 모멸감이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깨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빼놓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나 당신 와이프야. 어쩜 어머니랑 똑같이 일해? 라며 화를 냈죠. 진짜 크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이 때문에 꾹꾹 누르며 말하는 절 보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 살 더 찔까봐 그러지. 주말에라도 애가 없으면 좀 덜 먹을 거 아니야. 애 보느라 힘들어서 더 먹는다며? 나는 뭐 편한 줄 알아? 나도 주말에 좀 쉬고 싶어. 라는 겁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내가 내 발등 찍었구나 싶어 그냥 애 아빠로만 생각하고 살자 싶었습니다. 애는 키워야 하니까요. 다음날 시어머니께 문자가 왔더군요. 그러게 진작에 살 좀 빼고 그러면 얼마나 좋니? 너 아가씨 때 입던 옷들 다 팔았다며? 진짜 애 뚱땡이로 살려고 마음먹은 거니? 너 아들도 생각해라. 애가 엄마 창피해서 어린이집이며 유치원이며 학교는 어떻게 다니니?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제발 살 좀 빼! 라고요.
기가 차서 단문도 들이지도 않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전신거울 앞에서 절 보는데 진짜 서글프더라고요. 결혼하고 변변한 옷 한 벌 못 사고 아이 좋은 거, 남편 좋은 거 챙기며 살았는데 그 대접이 이런 건가 싶어서요. 그래도 우리 아들 생각해서 다가오는 추석에 음식 잘해가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 미련했죠. 며칠 있다가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군요. 받기 싫었지만 나중을 생각해 웃는 척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예, 이번 추석에는 그냥 아범이랑 정원이만 보내고 너는 친정 가서 좀 쉬어라. 알겠지?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했더니 이번에 너희 작은 집에서 오신다는데 그 집 아들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 그러더라. 근데 너처럼 뚱뚱한 애가 있으면 좀 창피하잖니. 너도 좀 그렇겠지. 그러니까 정훈이랑 아범만 보내 알았지?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더군요. 아니요 어머님 아범만 보낼게요. 정훈이는 엄마랑 있는 거 더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창피하신데 저희 정훈이는 안 창피하세요? 진짜 너무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씩씩거리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받았더니 당신 창피할까봐 어머님께서 생각해 주신 건데 꼭 그렇게 삐딱해야 해? 나도 사촌동생 보기 창피해. 당신 가서 있으면 저 물침대 같은 사람이 형수라고 할 거 아니야. 당신은 이제 부끄러움도 없어? 라며 오히려 더 화를 내더군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자니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나도 나만 생각하면서 예전처럼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며 제가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은 제가 대꾸가 없는데도 형수 이번에 어머니가 프라다에서 옷 사줬대. 당신은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사줄 수도 없었지만 사고 싶지도 않으시더래. 진짜 당신은 좀 느끼는 거 없어? 라며 의기양양해서 이야기하더군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혼하자. 뭐부터 준비하지? 라는 생각만 떠오르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뻔한 월급에 시부모님 명의로 된 이 집, 재산 분배는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아이는 꼭 제가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컨셉을 좀 바꿔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착용을 한 옷들을 올리려고 집에서 옷들을 입고 사진을 찍고 했습니다. 제 속을 알 리 없는 남편은 왜? 이제는 아예 큰 사이즈 옷만 입게? 그렇게 큰 걸 누가 입냐? 이불로 쓰면 몰라도 커튼인지 옷인지 구분도 안 간다. 라며 비웃기만 하더군요. 처음 3개월은 주문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주문량이 늘더군요. 혼자 하는 게 힘들어서 알바를 뽑아야 할 정도로요. 제가 SNS에 꾸준히 홍보를 한 것이 효과가 있더군요. 그리고 리뷰에 달아주시는 고객님들 사연들도 저처럼 산후에 살찐 분들이 많아 공감하며 답글을 단 것이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자 전문 모델들과 촬영도 하고 사무실도 얻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간에도 시댁에는 일체 방문하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그분들도 절 찾지 않으셨고요. 가끔 시어머니께서 메시지로 살이나 빼야지 괜히 일 벌여서 빚지고 그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더 일에 몰두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아이에게 쓰는 시간은 되도록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하느라 바쁘긴 했지만 남편과도 함께 밥을 먹거나 하는 일을 줄여 그저 한 집에 사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고 지냈습니다. 그런 날들이 길어지자 하루는 괜히 곁에 와서 매출 정리하는데 와서 보더군요.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크자 당황하며 당신 이렇게 많이 벌어? 어떻게? 라더니 갑자기 안 힘드냐며 쉬엄쉬엄 하라고 하더군요. 월급쟁이 월급 보다가 몇 배가 넘는 금액에 놀라기도 했겠죠. 한 달 매출도 아닌데 웃기기도 했고 무시하던 말투가 생각나 괜히 으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일한 탓인지 살도 조금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추석이 찾아오니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애미야, 이번 추석에는 올 거지? 예, 우리 그동안 너무 못 만났다. 라며 호호호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뻔히 보였기에 어머님, 저 불편해 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저는 그런 줄 알고 못 갔죠. 이번 추석 때도 당연히 못 간다고 생각해서 정훈이랑 여행 예약해놨어요. 친정 부모님이랑 받아보고 오려고요. 저 이번에 차 뽑았거든요. 라며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시며 야! 시어머니가 이렇게 전화했으면
모르는 척 와서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뭐? 여행?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뭐 하는 짓이야? 내 아들이나 되니까 너처럼 살찐 거 데리고 살아주지. 어디서 건방을 떨고 있어. 군소리 말고 와! 하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남편이 어머니와 통화했다며 당신 며느리 아니야? 어디서 명절에 여행을 가. 좀 조용히 살자. 진짜 나도 힘들다. 라며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그래 힘들다. 나도 그러니까 우리 그만 살자. 이혼해. 내가 이제 그만 당신 놔줄게.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팔짝 뛰며 무슨 이혼을 해?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라더군요. 웃음이 나더군요. 그래서 웃으며 왜? 나 창피하다며. 뚱뚱해도 돈 좀 버니까 안 창피해? 라고 했더니 남편이 벙쪄하더군요. 나 이제 당신하고 안 살아. 그러니까 우리 힘 빼지 말자. 라고 하니 그래 그러자. 대신 당신 쇼핑몰에서 번 돈 반 내놔. 결혼 생활 중에 생긴 이득은 반반인 거 알지? 라더군요. 그런 잔머리 굴릴 생각 말고 변호사나 좀 만나봐. 난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곤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사실 부모님께는 미리 기띔도 해놓았고 아이 유치원도 친정 동네로 보냈습니다. 일 핑계를 대며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기로 했다며 제가 데리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주말이 아닐 때는 아이에게 관심이 없던 남편은 얘기했는데도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와 제 짐을 조금씩 옮겨놓아 집이 휑한데도 모르더군요. 그동안의 수입으론 부모님 대출금 갚아드리고 제 통장에 있는 돈은 그리 많지도 않았습니다. 다음날 집에서 나머지 제 짐만 챙기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오셨더군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이제는 보이는 게 없니? 살찐 걸 살쪘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니? 꼴의 자존심은 살아서는. 그러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니 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어머님, 그러니까 아범 돌려드릴게요. 저보다 더 날씬하고 예쁜 며느리 얻으세요. 라며 짐을 챙겨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집 앞으로 찾아온 남편은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당신 건강 해칠까봐. 그래,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이러지 말자. 정훈이는 무슨 죄야? 그러며 울더군요.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날 생각한다는 사람이 나랑 눈도 안 마주치니? 당신, 내가 물만 마셔도 한숨 쉬더라. 그런데 내 쇼핑몰은 탐이나? 라고 하니 진짜 이럴 거야. 그럼 돈이랑 애는 놓고 가. 정훈이 내 아들이야. 하더군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나도 당신 같은 사람 있고 재혼하고 싶어. 나 아직 젊은데 고마워. 정훈이한테는 내가 얘기 잘할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며 당신 진짜 미쳤어.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나도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라며 가버리더군요. 사실 아이 얘기는 저럴 줄 알고 일부러 한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저만 유독 찾기도 하고 주말에 나가서도 계속 제 얘기를 하며 징징거리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변호사를 만나 그동안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당했던 모욕적인 메시지와 음성 파일을 건네니 이 정도 증거면 유리하다며 그쪽에 내용 정리해서 소장 만드신다고 하더군요. 재판 결과는 그쪽이 유책 배우자가 되어 재산 분할은 6대4 정도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봤자 큰 규모의 재산들은 다 부모님 명의라서 액수도 크지 않았지만요.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 모두 제가 가지고 오고 2주에 한 번 이틀 동안 아빠와 만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7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주더니 안 주더군요. 아이 만나러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아이도 특별히 아빠를 찾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한 3년간은 일에 더 매진했습니다. 이제는 잘 자리 잡아서 오프라인 매장도 백화점에 입점되어 매장이 꽤 되고요. 아이는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고 저와 데이트하랴 공부하랴 바쁘답니다. 그리고 근 2년 동안 바쁜 시간을 쪼개어 개인 트레이너와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병행하며 과거에 저보다 더 관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살은 10kg 정도를 감량하면서 근육량은 더 늘더군요. 이제 나이가 있어 근육량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몸매는 더 단단해지고 탄력이 생겨서 흔히 말하는 서구형의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함께하던 트레이너 선생님은 저를 다른 회원들과 달리 더 신경 써서 도와주고 옆에서 응원해 주셔서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더 친해지게 되어 헬스라인 런칭하며 동업까지 하게 됐죠. 그분도 저처럼 이혼을 하고 딸을 키우고 있어 일 외적으로도 말이 잘 통해 데이트를 시작했고 지금은 결혼 약속을 한 상태랍니다. 트레이너 일을 하는 사람이라 저의 식단과 운동을 잘 잡아주고 있어요. 아이들도 1살 차이라 잘 지내고요. 그리고 제가 살 빼는 과정과 우리가 데이트하는 과정을 공개해서 고객님들께 더 호응을 얻기도 했죠. 그러다 오늘 매장 점검차 백화점에 가야 하는 일정이 있어 백화점에서 예비 남편을 만나기로 하고 먼저 도착해 기다리는데 멀리 익숙한 모습의 두 남녀가 보이더군요. 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냥 모른 척할까 했지만 제 변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쪽으로 걸어가며 멀리서부터 아는 척을 했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하는 것 같더니 이내 알아보던 눈치더군요. 어머, 쇼핑하러 나오셨어요? 라는 절 보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 한참을 뻔히 보더니 마지못해 아는 척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못 참겠는지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라기에 왜? 전보다 너무 좋아 보이지? 당신이랑 살 때는 안 되던 게 이렇게 되더라고 라며 웃었죠.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변할 수 있었으면서 왜 예전엔 그렇게 돼지같이 라며 절 훑어보더군요. 그래서 뭐? 돼지? 아이고 아직도 그 몰상식함은 여전하네. 사람 면전에 돼지라는 말 아직도 해? 그래. 근데 내가 돼지면 당신은 멸치네? 라고 받아쳤죠. 뭐? 멸치?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돈 좀 벌고 살 좀 빠지더니 배는 게 없나? 이년이 어디서 누구한테 멸치래? 이 못 빼어먹은 년이! 라며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방방 뜨더군요. 그 큰 백화점 한복판에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약이 잔뜩 올라 열이 받는지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죽일 듯이 몰아붙이는 모습이 가관이더군요. 그 모습이 속으로는 우스웠지만 사실 약간 겁도 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일이야 자기야? 하며 예비 남편이 다가왔어요. 전 남편보다 어깨가 2배는 넓지 키도 크지 까무잡잡한 남자가 나타나니 전 남편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그리곤 이내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말투가 급하게 공손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 하더니 엄마 가자 하며 전 시어머니의 팔을 끌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버리더군요. 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의 손에 끌려 따라가면서 끝까지 저에게 눈을 흘기는 것을 잊지 않았지만 저도 끝까지 웃어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예비 남편이 어리둥절해하면서 무슨 일이었어 도대체? 라고 묻길래 웃으면서 별거 아니야. 내가 모르고 아주머니 발을 살짝 밟아서 죄송하다 했는데 엄청 성질내시더라고. 내가 돼지처럼 무겁나 봐? 했더니 예비 남편이 당신이 돼지?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예쁜 돼지가 세상에 어디 있냐? 라며 절 다독여 주더군요. 진짜 쾌감이 느껴질 정도로 좋은 기분으로 예비 남편과 일을 마치고 데이트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에 유난히 데이트가 즐겁더군요. 과거에 전 남편과 시어머니께 받은 상처들과 남은 앙금마저 다 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제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라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날이었습니다. 날이 부쩍 추워지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